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남해화학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 오늘 1.2% 하락을 했죠. 오늘 시장도 좋지 않았는데 일단은 장중에는 뭐 큰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시장 영향을 좀 받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에서 장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일단은 중국이 요소를 또 2021년과 같이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줬어요.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줬고요. 그래서 신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하는 거죠. 그 수입이 잘 안 되고 있다. 실제로도 중국에서 신규로 수출을 이제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갔고요. 남해화학 그리고 조비도 상한가에 갔습니다. 네, 같은 비료 관련된 주죠. 비료 관련된 주라서 일단 두 종목 상한가를 갔고요. 일단 롯데정밀화학 이게 시가총액은 가장 큰데 6만원짜리가 2.54% 정도 올랐습니다. 내일도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대장은 누구냐? 남해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 시총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21년도에도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요소수 사태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그 화물차나 디젤 차에는 요소수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수출 중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가 없어서 지금 난리였어요. 그때 상황이 다들 기억을 하실 건데 그때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일단 그때 주가를 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의 요소수 사태 때의 차트를 볼게요. 2021년 10월 15일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15일 한 여기인데 요러고 나서 바로 반응은 없었어요. 왜냐?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는 이틀 정도 빠졌다가 2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급등이 나왔죠. 23.14%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다가 16,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보름 정도? 길게 봐서 20거래일 정도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11,000원대로 본다고 하면 10월달에 터지기 전에 중간값이 11,000원 정도라고 보면 16,400원까지 약 49%의 상승이 약 20거래일 만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올 것 같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2021년도에는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물론 뒤에 요소수 사태가 터져줘서 더 올라가는 게 있었죠. 더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연초를 스타트로 보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너무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닥에 있고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대가 엄청 많다는 거죠. 네, 엄청 많다. 여기 보면 매물대가 엄청 많아요. 두터워. 왜냐하면 2년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악성 매물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개미의 피 눈물입니다. 개미들의 피 눈물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 매물들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될 거예요. 그것을 다 소화를 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49% 정도 약 50% 정도 올라가면 진짜 좋겠죠. 좋은데 약간은 그보다 조금 덜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장기업 분석 가면요. 일단 남해약은 발행 주식수가 조금 많긴 합니다. 약 5천만 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동 주식수 비율이 40.52% 2천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쉽게 얘기해서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요.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실적이 626억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는데 주가는 바닥이었죠. 네, 주가는 바닥이었고, 왜냐하면 여기 2022년도 분기에 4분기에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3억이 찍혔어요. 네, 그리고 나서 1분기, 2분기의 실적을 보면 올해 굉장히 안 좋죠. 물론 흑자입니다. 두 자릿수의 흑자지만 작년도에 비교를 하면 작년도는 세 자릿수의 흑자였어요. 거기에 비교하면 굉장히 실적이 쪼그라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연결 기준으로 봐도 많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앞으로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사실 가격적인 면을 목표가로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전례가 한 번 있긴 하지만 그때 49%, 약 50%의 급등한 그런 전례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과 현재 차트 분위기 그리고 실적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되고 대응을 좀 빨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떨 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2021년 10월달, 11월달 요소수 사태 때 보면 일단 여기 첫날 23% 정도 급등했을 때 여기 있죠. 장대. 그때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여기 윗꼬리 달고 최고가 찍었던 날, 그 다음 날부터 쭉 떨어지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11월 4일입니다. 거래량 제일 많이 터져줬죠. 제일 많이 터져줬어요. 제일 많이 터지고 여기 보면 시가가 14,450원 3.96%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저가가 2.52% 14,250원이에요. 저는 이 저가, 그러니까 시가가 깨졌을 때 저는 수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대응은 요날처럼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시가가 깨질 때, 시가가 깨져서 음봉으로 전환할 때, 물론 이렇게 중간에 10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17%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먹자고 여기에 올라왔던 것을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나 급증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한 100% 정도, 100%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가가 깨졌을 때 저는 조금씩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던가 아니면 과감하게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50% 이상 저는 수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가 나오고 시가가 깨졌을 때 나는 던진다 아니면 던질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겠다 아니면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해화학이고요. 대표적인 비료 관련주 중국이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뉴스로 시간에서 단일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2021년도 10월에도 사실상 중국이 요소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에 타격을 많이 주었죠. 하지만 남해화학 주가는 그때 급등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에서 11월까지 약 49%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관련주들은 당분간 상승 랠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으로 지금은 파악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가장 확실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100% 이상 증가하고 시가가 깨진다면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해요. 나는 과감하게 바로 매도할 수 없다. 그러면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격적인 목표가는 저는 이게 한 50%를 잡으면 11,000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9,980원 정도, 네, 이렇게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응을 좀 할 겁니다. 그때와 다르게. 그때는 처음 터졌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물론 지금도 좋지 않지만, 일단 한번 이제 겪었던 거는, 그 타격감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저가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대비 거래량이 100% 이상 증가하고, 시가가 깨지면 바로, 네, 바로 던지시는 게 좋아요. 네, 수익도 이렇게 하시고, 일단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들고 가겠지, 더 들고 가겠지, 아니면 뭐 중간에 한번 털고 가겠지,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요런 구간이 있었죠. 음봉 떨어져서 뭐 이렇게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잖아요. 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네, 고가 찍었던 날은 장중에 음봉 떨어졌고 거래량이 급증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못했으면 다음날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다음날도 사람의 기대감이 있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좀 과감하게 전략을 짜셔야 된다. 예전보다, 이때보다도 타격감이 아니면 급등할 수 있는 재료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남의 화학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